클라인의 초기 논문들은 리비도적 문제들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라인의 이러한 경향은 프로이트 자신보다도 훨씬 더 철저했다. 두 원리 사이의 균형 잡힌 이중적 구도를 좋아했던 프로이트의 성향은 심리성적인 동기들과 나란히 다른 동기들을 다루게 만들었다. 클라인은 아동 세계의 도처에 성기적, 오이디푸스적 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동의 세계는 모든 측면에서 성기적으로 나타낸다. 그녀는 자아 활동들과 관심들은 근본적으로 성기적 상징, 즉 성유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클라인의 이론에서 리비도 발달은 아동의 알고자 하는 욕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아 심리학 안에서는 하트만을 따라 지적 호기심을 욕동의 기능이 아니라고 본다. 지적 호기심은 욕동과는 그 동기부터 다른 자아의 1차적인 자율적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클라인은 모든 호기심이 리비도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런 하트만과 클라인의 차이는 이 두 학파 사이의 분석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차이가 되었다. 그 후 비오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다. 그는 지식의 추구를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동기로 간주한다. 아동은 어머니의 몸의 내부와 그 안에 담긴 음식, 배설물, 아기와 같은 신비한 내용물들에 대한 정교한 환상을 창조한다. 또한 클라인이 1928년에 주장한 바대로 아동은 아버지의 성기에 대한 환상들을 발전시킨다. 외부 세계는 어머니의 몸을 상징한다. 클라인에 따르면 어린 아동은 이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탐험가이다. 외부 세계를 알고자 하는 욕동은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언어를 배우기 전에 시작되기 때문에 번번이 이 강렬한 욕동이 좌절되며 갈망과 분노를 낳게 된다. 이 시기에 클라인의 이론에서 모든 금지는 거세공포, 즉 성적 만족과 지식을 추구하는 데 대한 예상된 처벌의 공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모든 정신병리는 아동기성의 요소들이 억압된 결과로부터 발생한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면 오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보이는데, 우리 발제자가 지금 발제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 패러그래프, 그 이전 패러그래프 중에 뭔가 하나가 프로이디안 슬립이 나왔어요. 프로이디안 어떤 실수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왔을 것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그 위 패러그래프에서 그녀는 자아 활동들과 관심들은 근본적으로 성기적 상징, 즉 성요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는데, 뭐가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죠? 뭘까요, 여러분들? 기억 받침? 기억이죠? 틀린지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프로이디안 슬립이라는 게 우리 무의식이 컴프라마이즈 포메이션한 거죠. 그걸 표현을 해내는데 뭔가 제대로 지금 표현을 안 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것은 자아 활동이라는 활동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성기적 상징이라고 봐. 그래서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것은 성기적 성,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 프로이드는 성기적 성이라고 제니털 섹슈얼리티를 어느 시점에서 봤냐면 굉장히 나이가 최소한 4살, 5살 될 때 성기적 성이 현상이 아이들이 거기에 도달한다고 봤어요. 초기에 구강기성, 그 다음에 항문기성, 그 다음에 남근기성으로 이렇게 남근기 정도를 여기서 최초에는 남근기라는 용어보다는 이때 제니털 섹슈얼리티라고 해서 이 남근기를 포함하는 개념인 나중에는 남근기를 펠릭 피어리드라고 해서 이 단계를 따로 분류를 하고 제니털 섹슈얼리티 순수한 의미에서의 남녀 간의 성숙한 의미의 성은 사춘기가 돼야 아이들이 중학생 나이쯤에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의 이론도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이런 남녀 간의 성애라고 하는 개념은 에더퍼스 컴플렉스 시기, 그래 펠릭 피어리드 이 시점하고 맞물려서 이론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4, 5살 돼야 어떤 여기서 얘기는 성기적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펠릭 섹슈얼리티 정도로 보죠. 후기에 발달한 제니털 섹슈얼리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4, 5세 됐을 때 에더퍼스 컴플렉스, 자기와 같은 성의 부모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자기와 다른 성의 부모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하는 이런 에드퍼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는 걸 4, 5살 때로 봤는데 이런 현상을 멜라니 클라인은 벌써 1살, 2살 된 아이들한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보아서 어떤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사이코 섹슈얼한 디벨롭먼트를 아주 초기에 더 강조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 자아 활동이나 관심, 아이들에게는 온통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런 남녀 성애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성기적 상징으로 보고 그리고 성교의 의미를 갖는다. 섹슈얼 인터코스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 발제자가 너무 얌전해서 그 말을 못 썼어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클라인은 자신이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프로이드 사이에 발달 시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구강기 항문기를 거쳐 성기기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유아기성의 절정, 가장 최고의 피크란 얘기였어. 유아기성의 절정 현상으로 간주한 반면 클라인은 오이디푸스적 관심들과 환상들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클라인은 오이디푸스적 감정이 더 이른 시기에 발달된다고 보았으며 마침내는 그것이 기원이 생후 1년인 경우 이유기 즈음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클라인에 따르면 이유와 배변 훈련을 통해 어머니와 아기의 연합 상태가 깨어질 때 유아는 자신의 리비도를 성기적 환상들의 형태로 아버지에게 돌린다. 그리고 소년의 경우 아버지에게로 향한 그 리비도는 구강기적 형태가 아닌 성기적 형태로 어머니에게로 행한다. 반면 프로이드는 아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이디푸스적인 갈등이 해결되고 그와 더불어 초자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클라인은 성기기 이전에 이미 오늘은 가학하고 비판적이며 가학적인 초기 초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죠. 초자 이슈에서 엄청나게 근본적인 차이가 나죠. 한쪽에서는 초자가 5살, 10살 돼야 초자가 생긴다고 봤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봤을 때는 아주 1살, 2살 아이에게도 아주 가혹한 초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고 사이카라이스트들이 볼 때는 이 멜라니 클라인이 이 얘기를 무시할 수 없어서 어떤 면은 초자의 전조가 그 당시에도 초기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양보하는 이고 사이카라이스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초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 유아기 시절에 아이들이 자기 내부로부터 어떤 자기의 행동 기준, 어떤 자기가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엄격한 기준들이 아이들에게 있는데 가혹한 초자라는 개념이 꼭 프로이드식으로 어떤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지나면서 초자가 형성된다고 보기에는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근데 초자하고 어떤 면은 대대적인 어떤 심리 구조의 변화,
대대적인 심리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초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것은 어떤 면은 에더퍼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아이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자기를 자기의 행동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초자 비슷한 게 있다라고 멜라니 클라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살, 2살 아이에게 초자가 있다고 하니까 한편에서 보면은 멜라니 클라인을 이 프로이드 이론가들하고 그러니까 정통 프로이디언과 멜라니 클라인을 따르는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에더퍼스 컴플렉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역동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죽음 본능도 인정을 하니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중요한 개념은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는데 실제 자기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것보다 훨씬 다른 방향의 이론들을 전개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정통 후계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는 프로이드 이론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초자는 5살, 10살 때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하면 1년부터 벌써 초자가 있다. 그래서 같은 초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이론들을 융합해 내기가 어려웠고 서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서로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을 담은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판타시 이론 특히 멜라니 클라인 이론 속에서는 판타시를 아주 극대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판타시를 중심으로 이론화되다 보니까 프로이드나 그 후계자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 왔던 여러 개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거의 모든 것이 판타시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프로이디언들 입장에서는 이 클라이언들을 수용하기 어려웠었다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얘기들 조금 더 계속해서 하죠.